자, 그래서 집합 A를 A, B, C, D라고 했고 원소의 합이 18이니까 SA를 18이라고 한 건데 SA라는 것은 원소의 합을 뜻하고 이 네 개를 다 더한 게 원소의 합이다. 이 S라는 기호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호는 아니고 우리끼리 약속한 기호다. 주로 S라고 많이 하거든. sum의 약자를 쓰고 있는 거야. N은 약속된 기호, N 원소의 개수는 약속된 기호, S는 그때그때 정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호야. 이건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B는 X 플러스 K가 원소인데 여기서 X는 A의 원소야. 그 얘기는 집합 B는 X가 A면 A 플러스 K가 되고 X가 B면 B 플러스 K, C면 C 플러스 K, D면 D 플러스 K가 된다라는 뜻이지. 자, 그랬을 때 교집합이 3하고 8이다. 교집합이 3하고 8이다. 그러면 S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S 교집합 3 더하기 8이니까 11이 되겠지. 그렇죠?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3 더하기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합 이거는 SA 합집합 B가 되겠지. 얘가 3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우리가 구한 정보들을 다 대입해서 식을 써보면 원소의 합,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33이라고 위에 써있고 SA는 18이고 SB는 안 써있어서 우리가 더해야 돼. 그리고 다 더하면 A, B, C, D에다가 K가 몇 개? 4개가 되겠지. 그치? K가 4개. K가 4개 다 더하면. 그 다음에 교집합은 여기 써있지. 11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분 A, B, C, D 얼마야? 18이지. 그럼 문자는 뭐밖에 없어? K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문자는 K밖에 없어. 신기하게 써보면. 자, 따라서 18, 18, 36 빼기 11은 25고 12 이렇게 정리가 돼서 K는 2가 됩니다. 자, K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K가 2면 B는 A 플러스 2, B 플러스 2, C 플러스 2, D 플러스 2 이렇게 B가 만들어지지. 그렇죠? 자, 그런데 A와 B에는 이제 교집합이 3하고 8이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그죠? 3하고 8이다. 참고로 A, B, C, D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가정할게. A, B, C, D의 크기를. 그럼 여기도 당연히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근데 겹치는 게 몇 개야? 2개지. 겹치는 게 2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2개가 겹칠까? 자, 지금 보면 집합 A하고 집합 B가 2개가 겹쳐야 돼. 크기 순서로 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 2개와 여기 있는 왼쪽 2개가 같을 수 있지. 자, A, B, C, D야. 근데 A보다 A 플러스 2가 더 크고 B보다 B 플러스 2가 더 크니까 약간 오른쪽에 있었어요. 더 크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C 플러스 2, D 플러스 2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아래가 똑같은 게 2개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2개는 이렇게 2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크기 순서 때문이야. 자, 여기서 판단이 되게 중요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으면 혹시 한번 예상할 수 있어? 또 다른 경우는 2개가 겹쳐야 되는데 이렇게 2개 겹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있어? 원래는 이 오른쪽에 있는 2개랑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2개가 겹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기 순서 때문에 안 돼. 불가능해. 따라서 얘가 작은 거 3, 얘가 8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C3, D는 8, A는 1, B는 6 하고 한꺼번에 A, B, C가 다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바로 마지막이에요. 같은 거 2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나 같은 거 2개 이렇게 된다는 거 혹시 질문 있어?
의문점. 저게 적용밖에 없나? 뭐 이런 거 없어. 다른 거 두 개가 겹치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자, 그럼 일단은 개인 질문 있으면 추가를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 정도 정리할게. 개인 질문 생기면 질문해. 마지막에 두 개 같은 거 좀 어려웠어. 자, 84. 오늘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좀 쓰는 시간 줄게. 방금 푼 건 심화 문제입니다. 사실은 처음 배울 때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야. 우리 정규반이어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것까지 처음부터 좀 많이 믹스했어. 하지만 어려운 걸 이만큼 해도 있잖아. 어려운 문제는 무한해, 무한. 내가 아무리 어려운 걸 공부했다고 쳐도 막 블랙야를 같은 어려운 문제 풀어봤자 그 위에 또 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수학은 사실 끝이 없어. 그럼 끝이 없는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목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끝이 없다. 진짜로 최고가 상위권 학생은 선생님과 동등한 수준을 겪다가 어느 순간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어. 보통 나 선생님보다도 실력이 좀 다르니까 기준으로 할 선생님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보다 뛰어나면 스카이와 의대 정도 갈 실력이 돼. 근데 굉장히 드물어. 지금까지 나도 몇 명 못 만났어.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네. 어떻게 아냐? 대화를 해보면 알아. 그 아이의 질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우연히 한 번 좀 발견할 수 있어. 보통 아이들은. 근데 계속해서 그런 걸 찾아내고 반대로 내가 풀이를 줬을 때 다른 풀이를 계속해서 나한테 제안을 돼. 그래서 동등하게 토론해 수학을. 야, 근데 여기 오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주고 그러면 선생님이 나랑 대화를 해. 그냥 배우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근데 그거는 그 3대 정도 많이 나타나. 실력이 쌓이면. 자, 어쨌든 끝이 없다는 거. 수준은 계속해서 노력하면 된다. 자,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뛰어넘는다면 그 과목의 최고 수준의 학생이라고 보면 돼. 집합 A는 6의 배수야. 근데 50 이하의 자유수니까 6부터 12, 18, 48까지 다 쓰기 좀 그런 게 내줄게. 4의 배수 4부터 48까지가 되겠지. 4, 8, 12, 16 이렇게 50 이하니까 합집합이 A다. A와 U의 합집합이 A다. 자, 여기서 해석되기 잘해야 돼. 어떤 집합 A와 어떤 집합 B를 합쳤는데 만약에 A가 나온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합쳤는데 A가 된다는 얘기는 A가 B를 품고 있다는 뜻이야. 합쳤는데 A가 되는. 맞니? 자, 또 교집합이 A라면 겹친 게 A라면 그 무슨 뜻이야? 거꾸로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 겹치는 게 A가 돼. 자, 이것도 포함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건 B가 A에 포함되고 이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잘 봐. 합쳤는데 A가 됐다는 얘기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해석 X가 A에 포함되는 벤다이어가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된다. 합쳐서 A가 된다는 얘기는 X가 더 작고 A가 더 크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자, 그리고 B랑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겹치는 게 없다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불렀냐면 서로 소라고 불렀어. 겹치는 게 없다. B가 뭘 가지고 있어? 4의 배수를 가지고 있지, 그치? 근데 X는 그럼 X는 4의 배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6의 배수를 다 써야겠네. 어쩔 수 없네. 6, 3, 18, 6, 4, 24, 42. 잠깐 6의 배수인데 맞게 하고 있니? 여기까지다. 이게 100이다.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X인데 X는 4의 배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No. 서로 소니까. 따라서 4의 배수를
제외한다. 아이고, 미안.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사이배수가 잠깐만. 더 많지. 12, 24, 36. 두 번마다 사이배수가 나오겠네. 자, 따라서 남은 원소가 몇 개야? 이거 들어가 있는 거야. 동그라미 쳐볼게 다. 살아남는 건 얘네들이야. 이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지. x는 a의 뭐니까? 부분집합이니까. 그런데 4의 배수는 제외니까 제외해버리는 거야. 따라서 원소가 4개 남았으니까 부분집합은 그만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한 번 더. 87번을 한 번 더. 지금 푸는 건 난이도 중이고 방금 아까는 심하였지만 이건 다시 난이도 중이야. 우리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 쉬운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일단 포커스가 돼. 쉬운 문제를 안 틀리면 한 장을 만점으로 시작해야 돼. 시험이 항상 2장 또는 3장인 거잖아. 한 장에서 오차는 하나도 없어야 돼. 실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3 난이도, 3 난이도 가면서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B와 X의 교집합이 B다. 겹치는 게 B다? 무슨 뜻이야? B가 X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X는 B, 2, 4, 6을 뭐 해야 돼? X는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번 아까는 제외지만 지금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합집합이 A야. 둘이 합쳐서 A가 됐어. 그 얘기는 얘가 됐다는 얘기는 X가 A에 포함된다. X가 A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A의 부분집합 중 뭘 포함하는 거? 2, 4, 6을 포함하는 거. 따라서 A가 여기 있으니까 2, 4, 6을 포함했어. X가 2, 4, 6을 포함했으니까 2, 4, 6은 지워버리고 남은 하나, 둘, 셋, 넷 4개를 여기에 넣을까 말까? 부분집합의 개수. 따라서 이게 몇 승? 4승. 자, 제외를 풀 때랑 포함을 풀 때가 계산법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포함해도 제외시키는 건 똑같아. 계산법상.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연습했고요. 자, 다음 8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x는 12보다 작은 자연수. 12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1, 2, 11까지고 a는 6의 약수, x는 6의 약수. x는 6의 약수. 1, 6, 2, 3. 그 다음 12보다 작은 소수. 집합 b는 소수는 여러분 1 안 됩니다. 2부터입니다. 소수 1 넣는 친구들 있어. 실수하지 마. 실수라고 하지 마. 1 아니야, 소수는. 3, 5, 7, 11까지. 12보다 작은 소수는 요만큼 되겠지. 약수가 딱 2개밖에 없는 거. 이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라. 그럼 우리는 이게 A니까 A의 여집합은 1부터 11까지 중에서 1, 2, 3, 6을 제외한 걸 다 쓰면 되지. 다 써. 뭐 있어? 4, 5, 7, 8, 9, 10, 11. 자, B 여기 있어. 그럼 B 여집합은 역시 이만큼을 제외한 걸 다 쓰면 되지. 다 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다 썼다. 자, 두 개의 무슨 집합을 구하래? 교집합을 구하래. 자, 따라서 교집합은 4, 8, 9, 10 이렇게 4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나왔어. 답은 나왔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걸 또 하나 알려주고 싶어. 뭐냐면 이번에는 엉뚱한 걸 하나 구할 거야. 합집합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려면 합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해야겠지. 자, A와 B 합집합. 이게 A고 이게 B니까 A와 B 합집합을 한번 써보자. 1, 2, 3, 5, 6, 7, 11.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걸 제외한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오케이.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4, 8, 9, 10. 아까는 답이 어때? 똑같이.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법칙 이름이 있어. 자, 법칙, 드디어 법칙이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자, 이 세 개, 여집합은 일종의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부정. 여집합, 부정, 같은 말이야, 사실은.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부정하면 돼. A는 A 여집합이 될 거야. 합집합은 교집합이 될 거야. B는 B의 여집합이 될 거야. 그랬더니 아까 물어보는 말하고 똑같이 나가지. 자, 이 법칙을, 이걸 만든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모르간.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아니고 드야. 정확히 프랑스어만 그럴 거야.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드모르간. 자, 그래서 이런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을 C가 반복되지. C가 반복되니까 C를 묶을 수 있어. C를 묶을 때 역시 이 세 개를 다 부정하면 돼. 여집합은 A가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고 여집합은 다시 B가 돼. 여집합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기억나지? 여집합을 2번 연속 사용하는 여집합은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거 A야, 이거 A고. 자, 그러면 드모르간은 꼭 하나만 되는 건 아니야. 이것도 가능해. 선생님, 그러면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부정해주면 돼. 드모르간 A를 부정하고 교집합을 부정하고 여집합을 부정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것도 다 드모르간의 법칙인 거야. 자, 오케이. 드모르간의 법칙 잘 기억하세요. 드모르간. 그래서 풀이가 두 가지로 가능하다. 그냥 풀어도 되고 드모르간으로 풀어도 되고. 자, 오늘은 법칙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 오늘은 집합의 여러 가지 법칙을 배우는 시간이야. 뭐뭐 배웠지 아까? N, A 합,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다라는 게 있었고, 원소의 합도 똑같은 공식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도 이야기했고. 자, 이제 필기를 좀 더 할게. 교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게.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3대 법칙을 한꺼번에 공부해야 돼. 필기할 게 많습니다. 자, 교환 법칙은 뭐냐면 A 합 B랑 P 합 A가 똑같다는 거야. A, B를 자리를 교환해도 결과는 똑같아. 야, 너랑 나랑 합친 거랑 나랑 너랑 합친 거야. 당연히 똑같지. 그럼 이게 합치는 거는데 교집합도 마찬가지지. A교 B랑 B교 A가 다를 이유가 없어. 생각해보면. 그렇지?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이 뭐냐? 분배 법칙은, 자, 다를 때 사용하는 거고, 결합 법칙은 같을 때 사용하는 거.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외워야 돼. 그래서 분배 법칙은 연산이 다를 때 쓰는 법칙이고, 결합 법칙은 연산이 같을 때 쓰는 법칙이야. 뭐가 다르고 뭐가 같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집합이 3개가 나와, 둘 다. 근데 얘는 합집합인데 여기 교집합이야. 합교 같아달라. 다르지? 이럴 때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결합 법칙은 A, B, C인데 얘는 합 이런 식으로. 괄호는 뒤에 있어도 되고 앞에 있어도 돼. 괄호는 중요하지 않아, 위치가. 괄호가 뒤에 있건 앞에 있건 다를 때 쓰는 게 분배, 같을 때 쓰는 게 결합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다를 때는 얘를 분배해 주는 거야. A의 합집합을 분배해. 그 얘기는 2번 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와 C를 한 번씩 써. 자, 그 다음 여기 교집합을 여기다 가운데 써주면 돼.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야. 앞에 있는 A 합집합을 분배해. 이렇게 여기 분배가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오른쪽 식을 왼쪽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 왜? 수학은 분모라는 건 같다는 거니까. 같다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얘기야.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은 거야.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따라서 A합과 A합이 반복되고 있지. 반복되고 얘는 다르지. 교집합이지. 역시 다를 때야. 여긴 같지만 여기가 달라. 이럴 때도 분배 법칙이어서 이름도 같고 두 개를
묶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묶는다. 인수분해처럼. 두 개를 묶으면 남는 게 비교시를 순서대로 써주면 돼. 묶고 나서 남은 걸 순서대로 써주면 분배법칙의 반대 버전인데 이름은 여전히 분배법칙. 선생님, 분배법칙의 반대는 배분법칙인가요? 라고 재밌는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 옛날에. 자, 아니, 분배법칙은 그냥 분배법칙뿐이에요. 분배 안 했는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분배 안 했다고 생각해. 묶었다고 생각해. 근데 이름은 똑같다는 법칙이니까. 자, 결합법칙은 같을 때 쓰는 건데 무슨 뜻이냐? 결합법칙은 괄호가 의미가 없다는 게 결합법칙. 괄호가 의미가 없어. 뒤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심지어는 괄호가 앞으로 가도 똑같아. 이게 바로 결합법칙. 자, 어디를 결합하느냐, 결합을 안 하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야. 대신에 합 같을 때만 쓰는 거야. 그럼 선생님, 교교일 때도 되겠네요. 네, 같을 때도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합집합이 아니라 여기가 교집합? 합집합이었다면 다 바뀌는 거야. 이거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서로 다른 연산일 때는 다 되는 거야. 방법없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대 법칙. 자, 이제 돌아와서 필기하고 꼭 외우세요. X는 합집합은 짝수.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12의 약수야. 짝수면 2, 4, 6, 8, 10, 12, 14까지. 15에서 끝났어. 12의 약수면 1, 12, 2, 6, 3, 4. 자, 이렇게 12의 약수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A 합집합 비교시의 모든 원소의 합은 합교야. 자, 같아, 달라. 둘이 서로. 다르지?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지. 이렇게 이걸 보고 판단해. 그럼 얘를 분배해 주는 거야. 왜 이대로 풀면 안 되냐? 비교시가 없으니까 못 풀어. 그냥 풀고 싶은데 못 푸니까 분배하는 거야. 그 수학은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항상 수학은 있잖아. 공식을 많이 활용하는 애들이 잘 풀리게끔 유도되어 있어. 그냥 건드리면 답 나오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자기 꼴찌도 맞추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공부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법칙을 써야지만 해결이 될 때가 많다. 그럼 교는 여기다 써주면 되지. 그러면 얘는 여기 써 있어. 얘는 여기 써 있어. 다 써 있어. 끝. 법칙을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법칙을 썼더니 쉽게 풀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야. 자, 여전히 난이도는 중이지만 이거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외운 거다. 구분을 하자. 어려운 건 외워도 잘 안 풀리는 걸 보고 어렵다고 한다. 근데 여기는 외우면 풀만하다. 쉽다는 뜻은 아니야. 또는 중상 정도는 돼. 심하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시험에 너무 잘 나오면 필수 개념 유형 잘 풀어야 되려고. 항상 참인 거 또는 항상 거짓인 걸 찾아라라고 하는 거. 자, 그림을 보자. 그림이 아니라 식을 보자. 합집합 A야. 무슨 뜻이야? 합쳐서 A라는 얘기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1번 B가 A에 포함된다. 맞니? 1번? 맞네. 2번 A 여집합이 B 여집합이 포함되느냐? 그러면 A 여집합은 A가 여기 있잖아. 그럼 A의 바깥쪽은 무한히 뻗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집합에는 U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럼 선생님이 A의 여집합을 초록색으로 색칠할게요. 초록색의 여집합. B의 바깥쪽을 빨간색으로 색칠할게요. B가 이 안에 조그마한 거니까 B의 여집합은 빨간색이니까 B 빼고 다 색칠해. 자, 그러면 초록색과 빨간색 색칠된 거 보여? 포함 관계가 있어. 초록색과 빨간색 중 어떤 게 집합이 더 커? 초록색 집합과 빨간색 집합 중 더 큰 거. 빨간색이 더 크지. 빨간색 안에는 초록색이 포함되어 있지. 자, 따라서 초록색이 빨간색이 포함된다. 어때? 괜찮지. 가능하지. 자, 그런데 2번을 선생님이 테크닉을 하나 알려줄게. 학생들은 여집합을 저는 연필로 색칠하니까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어렵지. 그래서 굳이 팁을 하나 주자면 여러분은 반대쪽 방향으로 색칠하는 것도 방법이야.
초록색은 반대로 색칠하고 빨간색은 사선으로 원래 방향으로 색칠한다면 구분이 좀 되긴 해. 이 정도 테크닉은 가능하겠지. 근데 테크닉보다 더 나아가서 더 스마트한 수준 높은 풀이를 보여주면 얘는 공식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자, 드모르간하고 비슷한데 이름은 따로 없어. 얘네들을 다 부정해도 결과는 똑같아. 자, 얘를 부정하면 뭐가 돼? A가 돼. 얘를 부정하면 반대가 돼. 얘를 부정하면 B가 돼. 자, 얘네 둘은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야. 여기에는 공식 이름이 따로 없다. 이거는 따로 없어서 굳이 따지면 뭐 대우 정도 돼. 대우가 뭔지는 아직 몰라도 돼. 다음 단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이름 없이 이런 테크닉이 있다. 여집합이 많이 나오는 부분 집합은 포함 관계는 셋 다 부정해도 결과는 똑같다. 그럼 B가 A에 포함된다니까 1번하고 똑같아져서 판단이 빨라. 자, 이렇게 있잖아. 빠른 풀이들이 수학에 되게 많아. 대신에 빨라지고 싶어? 그만큼 많이 공부해야 돼.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식이 막 섞여. 그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은 공식을 많이 외우면 느려도 기본 공식을 풀어야 되는. 하지만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이거 공부해야 돼. 더 공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B다. A와 B의 교집합이 B다. 그러면 겹치는 게 뭘까? A와 B의 교집합이 B면 이거는 벤다이어그램 보면 되지.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어. 이거 그림 안 바뀌잖아. A와 B의 교집합 뭐야? B 맞지? 괜찮지? 바로 판단되지. 그 다음에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A 여기 있어. B 요 안에 있어. 그럼 A에서 B를 빼. 남는 거 있어 없어? 남는 거 있지. 도넛 모양 남지. 따라서 공집합이 아니니까 4번이 틀린 거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알려줄까? 빼서 공집합이다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는 사람. 이거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같은 말.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거랑 같은 말 뭐 있었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빼기가 공집합이 되면 둘 중에 어느 쪽이 큰 거다? 앞에가 큰 거다? 뒤에가 큰 거다? 뒤에가 큰 거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바로 포함 관계가 반대해? 라고 해서 거짓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빼서 공집합이 나왔다는 이유는 오른쪽이 큰 거다. 왼쪽이 더 작은 거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공식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색칠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사실. 맞지?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두 가지를 이용해. 첫 번째, 드모르간을 써. 부정한 것을 여집합이라고 써주면 돼. 이게 드모르간이야. 이거랑 달라. 얘는 그냥 부정하면 바로 참이 되지만 얘는 여집합이 꼭 들어가야 돼.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 이거는 이름이 없다. 구분해. 이거는 부분집합이고 이거는 교집합. 자, 그럼 여집합으로 드모르간을 썼어. 그 다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집합은 또 이 공식이 하나 있어.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그 어떤 집합을 뺀 거야.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거야. 반대로 A는 전체에서 이 녀석의 여집합을 뺀 거야. 이게 같은 말이야, 이거. 같은 말이야. 따라서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그 안에 있는 집합을 뺀 거야. 뺀 거야. 근데 교집합이 뭐였지? A와 B의 교집합은 뭐니? A와 B의 교집합은 뭐야? B지, B. 따라서 얘도 B로 바뀌어. 더 간단해. 항상 수학은 최대한 간단해. 그럼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연산을 사용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훈련이 오늘부터 연습해야 되거든요. 집합에서 아이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잘 하다가 여기서부터 연산이 나오면서부터 좀 힘들다고 얘기해. 왜? 공식이 많아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많아. 자, 암기를 잘 하자. 열심히 연습하면 된다. 자, 그 다음 94번 문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있는 대로 부르래. 답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네. 자, 색칠한 거 왼쪽이야. 여기가 색칠한 거야. 여기 이름 있는데 뭐였지? 기억하는 사람? A 빼기 B. 좋았어. A 빼기 B. 자, 빼기를 뭘로 쓸 수 있다? 기호 두 개? 주어 좋았어. 암기 좋았어.
암기가 취약이 맞아. 암기도 필요해, 수학에서. 그러면 기억이 해결됐어. 자, 선생님, 니은은 어떻게 해요, 니은? 자, 니은도 잘 봐. 빼기의 상태에서 여집합을 드모로만 쓸 수 없어. 드모로가는 여기 가운데가 합집합, 교집합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러면 빼기를 역시 이렇게 q 두 개를 바꿨어. 빼기를. 그 다음 밖에 여집합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드모로가를 써서 여집합이 되고 부정이 되고 부정이 되고 부정이 돼서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얘랑 같애달라. 우리가 아까 구한 기억이랑 전혀 다르지. 얘랑 얘는 더 이상 연산을 해봐도 같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돼. 빗배기가 어디 있어? 빗배기가 여기야. 그러면 그거의 여집합은 빨간색을 뺀 나머지를 다 색칠해야 되지. 그게 어떻게 파란색하고 똑같아? 말이 안 되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집합을 풀 때는 풀이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큰 접근 방식. 첫 번째, 온갖 내가 알고 있는 공식 드모르간이라든지 뭐 부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분배 법칙이라든지 활용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비교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적당한 타이밍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해 본다. 적당한 타이밍은 사실 없어. 그냥 이걸 바로 색칠하느냐, 빗배기의 여집합을 색칠해 보면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오른쪽은 빗배기인데 뺀 나머지. 이거랑 파랑이 어떻게 똑같겠어, 그렇지?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연산을 한 친구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이 더 빠르거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측할 수 없어. 만약에 나는 이렇게 풀어. 선생님 입장을 얘기해줄게. 나는 일단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하려고 시도해. 나는 그래서 이 니은을 보자마자 색칠하려고 시도했을 거야. 그런데 이걸 색칠하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 색칠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 더 오래 걸려. 그럴 때는 나는 이제는 연산을 해요. 공식을 써야 돼. 연산 또는 공식을 쓴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나는. 벤 다이어그램 하려고 해? 벤 다이어그램 어려워? 그럼 연산해. 그 다음에 다시 연산한 거를 벤 다이어그램 다시 그려. 마지막에.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과 연산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혼용해서 쓰는 게 진짜 목적이야. 그래서 스피디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빼기가 두 개나 있어.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잘 봐. 빼기를 분배하는 이런 거는 없다. 왜? 집합에서 덧셈이라는 개념이 없어. 선생님 덧셈이 합집합 아닌가요? 아니야. 틀려. 자, 따라서 빼기를 분배한다 이런 건 없어. 집합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개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에서 A 빼기 B를 뺀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거든. 잘 된다면 연산 안 할 거야. 근데 잘 안 돼? 그럼 난 연산할 거야. 이해됐지? 요 순서. A 빼기 B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거를 전체에서 빼래. 파란색을 전체에서 빼래. 그래? 파란색을 전체에서 빼면 남는 건 이 색칠한 부분을 뺀 나머지 전부 다지. 그치? 그러면 여기죠. 초록색 보면 되겠지. 전체에서 파란을 뺐으니까. 그거랑 파랑이 같냐고. 처음에 시작이 파란과 같은 걸 찾고 있는 거잖아. 완전 반대지 지금. 따라서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자, 필기는 열심히 하되 답 체크는 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을 하나 던져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발이 나타난다. 얘는 목적이 벤 다이어그램이네?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풀는 건가요? 먼저 하면 괜찮아. 근데 뭐라고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을 하려고 했더니 더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연산해야 돼. 지금 봐봐. A랑 B 여집합의 교집합 또는 A 빼기 B를 찾아. 걔랑 B를 합쳐. 그리고 A 교집합 B 여집합을 색칠해. 그 둘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 좀 오래 걸리겠지. 그치? 색칠을 했다가 또 지웠다가 또 그림도 여러 번 그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긴 하네. 그렇다면 연산을 해서 간단히 해볼까라고 생각할 거야. 연산을 해볼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고 집합이 3개야. 집합이 3개면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이 있다. 연산이 같으면 결합법칙, 다르면 분배법칙이었어. 지금 누가 달라? 합집합 B 얘가 다르지? 바깥쪽에 있는 게 다르지? 그럼 얘를 이름이 분배법칙이니까 얘를 분배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A하고 B 여집합을 써놓고 합집합 B가 분배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는 뭐 이 교집합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요. 일단 여기까지 왔어. 뒷부분은 아직 여기까지 갈 겨를이 없어. 그냥 이걸 먼저 계산할게. 뒤에는 좀 있다. 너무 기니까.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은 간단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봐. B 여집합과 B 합집합은 뭘까? B랑 B의 바깥쪽을 색칠하면 뭐가 남아? 전부 다가 남아. 전부 다야. 전부 다와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뭘까? 어떤 집합과 U의 교집합은 무조건 X가 될 수밖에 없어. 나와 우주 전체의 교집합은 그냥 나야. 당연한 이야기야. 따라서 A 합집합 B와 U의 교집합은 A 합집합 B야. 이렇게 했더니 이 앞부분 이렇게 길었던 게 이렇게 심플해졌어. 얼마나 간단해졌어. 이게 바로 연산 실력이야. 지금쯤 벤 다이어그램으로 고집 풀고 있는데 아직 색칠하는데 정신이 없을 거야. 아직 안 끝나긴 했어. 자, 이제 뒤에 이어가자. 교집합, 교집합. 자, 잘 안 보이지만 잘 봐. 얘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집합, 집합, 교집합. 이거 뭐야? 기호 두 개. 뭘로 바뀌어? 네, 이거 바뀌어.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이게 최종 간단히 하는 거야. 더 이상 만나기 힘들다. 합집합 빼기 교집합인 거야. 그럼 이 게임 끝났어. 내가 여기다 그냥 색칠할게. 합집합이 어디야? 합집합은 이게 합친 거. 이 파란색 전부 다 합집합이지. 교집합은 어디야? 교집합은 여기야. 이걸 뺀 나머지. 따라서 파란색 색칠하는 게 정답이야. 여기랑 여기. 파란색이 정답이야. 양쪽에 있는 게 답이 되겠지. 자,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집합을 간단히 만들고 색칠했더니 쉽게 풀렸다. 처음부터 벤다이어로 가려고 시도는 해봤다. 처음부터. 근데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었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식보다는 이식이 훨씬 간단하게 비교가 될 거야. 근데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세 개째는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찾아라. 96번.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자, A에서 C교 B를 뺀다. A는 여기 있어. 이게 A야. 그 다음에 C와 B의 교집합은 여기야. 그럼 A에서 초록색을 뺀다라고 되어 있지. 응? A에서 이거 바로 벤다이어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건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아. 자, 뺀다는 것은 뭘 빼는 거라 그랬지? 무슨 부분을 빼는 거다?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다. 얘는 A에서 뭘 빼는 거야? A랑 C교비의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요만큼. A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야. 그럼 남는 걸 파란색 벽칠할게. 이 부분이 남지. 따라서 문제에 나와 있는 색칠한 부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는 거야. 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대로 풀어도 뭐 크게 오래 안 걸려도 벤다이어로 풀어도 내 말은 벤다이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거는 나는 요거 너무 빼기로 바꾸고 싶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B교 C 빼기. B교집합 C 빼기. C 빼기가 어디야? C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요게 C 빼기. 근데 B랑 겹치는 부분이야. B는 여기 있어.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딱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로 하면 할만하지. 요거는 연산 살짝 사용했지 그래도. 그치? 항상 편하게 그냥 벤다이어로 가야 돼. 이것도 벤다이어로 가도 될 것 같아. 빼기는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다. 잊어버리면 안 돼. 앞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다. 자, 99번 보겠습니다.
배수 문제. 이 문제가 내가 이거 교재 만들다가 이 부분을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뭘 실수했냐면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서 한 10번 정도 연습을 시켜야 되는 문제야 원래는. 근데 딱 한 문제하고 넘어가 버렸어.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빠르게 편집하다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별표 치고 중용이라고 써주세요. 중용. 아마 여러분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반드시 실려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 얘기는 출제율이 90% 정도 된다고 봐요. 엄청난 확률이에요. 거의 나와. 자, 일단 개념 설명하자면 배수 문제가 있고 A에는 n의 배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A에는 n의 약수라고 나와 있는 버전이 있어. 자,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일단은 지금은 아무런 이론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한번 풀어볼게. 순수하게. 자, 지금 배수 버전이야. 그럼 A3이가 3의 배수야. 여러분 3의 배수라는 거는 무한집합이야. 그 다음에 6은 6의 배수니까 무한집합이지. 그럼 잘 봐야 얘가 3의 배수가 6의 배수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자, 주어 대답했고 범준이 3의 배수가 6의 배수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대답해. 틀려. 아니 틀려. 오 틀려. 반대쪽이야. 왜? 괜찮아.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틀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하지만 얘네들이 여기 들어있어? 3 없는데 여기? 이렇게 포함되네. 이렇게 반대야 반대. 숫자가 커진다고 원소가 많은 게 아니야. 그죠? 나열을 보고 판단이야. 근데 이 문제가 약수 문제였다면 완전 반대가 되지. 약수라면 원래 게 맞아. 왜? 3의 약수는 1, 3밖에 없고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포함관계 맞지? 자, 이렇게 포함관계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약수냐 배수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아요. 그럼 3의 배수 여기 있어. 그 다음 5의 배수? 5의 배수 한번 써볼까? 5의 배수? 5, 10, 15, 20, 25, 30. 자, 그럼 겹치는 거 찾아.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골라내도 돼. 5 아니야, 10 아니야. 3의 배수. 3의 배수. 보이지? 자, 그 다음은 어디서 겹칠지 모르겠잖아. 그치? 근데 언제까지 나열하냐는 거야. 그 다음은 45, 그 다음 60인데 선생님 봐. 벌써 60까지 있는 거 이거 2배 써야 돼. 너무 무거다스럽지. 그래서 배수와 약수 문제는 이제부터 공식이야. 교집합 정도는 외우고 다닌다. L 약수에 그러면 이 교집합일 때 만들어지는 이 녀석은 어떻게 찾는 거냐? 영어 알파벳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숫자라고 상상해. 요 숫자는 어떻게 찾느냐? 배수 문제는 얘는 최소 공배수가 된다. 약수 문제는 얘는 최대 공약수가 된다.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기 되게 쉬워. 배수면 배수고 약수면 약수야. 설마 최소 공약수라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 말은 없어.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외우면 쉬워. 표시판 나왔지? 내가 이거 외웠는데 뭐야 이거? 배수야? 최소 공배수야. 355의 최소 공배수는 15의 배수야. 끝. 이렇게 하면 노가다가 사라지면서 엄청난 속도가 납니다. 자, 합집합은 외울 필요 없다. 선생님은 딱 90합만 써야지, 그치? 합집합은 나열해 그냥. 이거는 노가다를 하자. 자, 따라서 2에 비해서 뭐 있어? 2, 4, 6, 8, 10, 12. 4에 비해서 뭐 있어? 4, 8, 12, 16, 20, 점점점. 둘을 합치래. 둘을 합치면 잘 봐. 4가 여기 들어있지. 8이 여기 들어있지. 12가 들어있지. 다 들어있지. 그러면 그대로 2의 배수가 그대로 남겠지. 합치면. 따라서 여기는 4가 아니라 2가 돼야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합집합을 나열할게. 합집합을 외우지 않을게. 교집합은 공식으로 가자. 교집합만 외우자. 선생님은 공식을
최소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로 가겠습니다. 자, 100번 공식 아까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n 버전과 원소의 총합 s 버전은 공식이 똑같다라고 설명했지? 그렇지? 바로 공식 문제야. 따라서 이거는 넘어갈 거고 이 공식으로 푸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104번 쌤, 빼기는 공식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 자, 하지만 빼기는 내가 뭘 빼는지 알려줬어. 뭘 빼라? 겹치는 걸 빼라. 겹치는 걸 빼라.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쌤, 빼기니까 이렇게 빼면 되죠. 이거 틀렸다는 거. 이거 아니야. 그냥 빼는 거 아니야. 집합에서 집합을 빼는 건 숫자 3개의 빼기랑 다르다 그랬어. 뭘 빼는 거다? 교집합을 빼는 거다. 겹치는 걸 빼는 거다. 집합의 세계에서 뺄 수 있는 교집합을 빼는 거다. 따라서 NA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교집합 어디 있어? 우리가 구하면 돼. 합집합은 A와 B를 더한 다음에 반드시 뭘 빼라? 교집합을 뺀다. 여기서 교집합이 나오는 거야.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이 공식으로 교집합을 찾아서 대입하면 끝. 107번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C가 많이 보이면 뭔가 드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여집합의 공식이 뭐다? 어디서 빼는 거다? 전체에서 빼는 거다. 그 집합을.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 이 n자가 없으나 n자가 있으나 똑같아.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그 집합을 빼는 거다. 그럼 전체는 62라고 나와 있고 합집합은 또 따로 구하면 되겠지? 어떻게 구해? A랑 B를 더하시고 빼기 교집합. 여기 합집합이었다. 끝. 합집합과 A와 B가 써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교집합을 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 그리고 빼기는 뭘 빼는 거다? 교집합을 빼는 거다. 빼기는 앞에 거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그럼 얘랑 얘는 똑같아. 교집합구에서 대입하시고 A, B는 써 있어. 끝. 간단하지. 자, 그런데 이것도 가능해.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이거 벤다이그램 한번 그려볼까? A 빼기 B 어디야? 여기가 A 빼기 B야. B 빼기 어디야? 여기가 B 빼기 A야.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더하래. 그 얘기는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그럼 여기는요, 합집합에서요, 교집합이 뺀 거네요.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만 빼면 되죠. 합집합은 문제 써 있고, 교집합은 아까 구해서 대입하면 더 쉽게 풀 수도 있겠네. 이것도 가능하다. 또 얘기했지만 합집합은 각각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두 개 빼는 거야. 요걸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115번까지 숙제가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15번까지.